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송이 쌤입니다. 자, 오늘은 패턴 일러스트 그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벽지나 포장지 같은 걸 보면 반복되는 무늬들이 끝없이 이어지잖아요. 그런 반복되는 패턴 무늬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캔버스를 하나 만들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신규 작성을 눌러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엽서 프리셋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 폭과 높이를 설정해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패턴을 만들려고 하면 그 패턴의 가장 기본이 되는 타일 크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의 타일을 반복할 건지 그것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센티미터 단위를 설정해 주고 내가 원하는 가로와 세로 폭 높이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는 4cm 정도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높이는 6cm 정도 되는 카드 모양의 패턴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 주고요. 자, 배경색은 투명색으로 설정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작성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카드 모양 크기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모양의 이미지들을 그려 나갈 건데요. 이 패턴 이미지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경계선 부분에 있는 패턴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속에 있는 이미지들은 빨리 작업을 하고 나서요. 다음에 경계선에 있는 이미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의 주제를 과일로 잡고요. 다양한 과일 이미지들을 패턴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이어에 테두리가 없는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빨간색 사과를 그렸습니다. 포도도 그려볼까요? 새로운 이미지를 그릴 때는 레이어를 꼭 하나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세요. 레이어를 추가해야 나중에 그 패턴 무늬를 적절하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고요. 바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 이번에는 수박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투명도 보호를 해서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줄무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딸기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딸기는 이 사과색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려주고요. 썼던 색들을 반복해서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과일 형태를 그렸는데요. 조금 더 이 과일 각각의 이미지들의 디테일을 조금 더 추가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표도 부분이 너무 평면적이라서 투명도 보호를 활용해서 좀 어두운 부분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부분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죠. 사과가 다른 과일들에 비해서 좀 작아서 사과의 이미지는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투명도 보호를 해서 사과도 조금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바나나도 실루엣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바나나도 어두운 부분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은 다시 노란색을 선택해서 깎아내듯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일 이미지들을 다 그려보았는데요.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들을 적당한 위치에 위치시켜 줘야 되는데요.
이동 툴을 선택한 후에 탭 위치의 레이어를 선택을 활성화시켜주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개체를 선택해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는데, 자, 지금은 경계선에 물리지 않은 가운데 부분에 좀 몰려 있는데요. 이러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테두리 부분으로 조금 움직여서 해당 이미지가 반복되는 느낌이 되게끔 간격을 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 부분에 있는 이미지들은 일부분이 잘리기 때문에 해당 잘린 부분만큼이 반대편으로 와야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포도를 한번 위치 이동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제일 아래쪽으로 하나를 옮겨 주세요. 자, 이곳에 전체 캔버스를 선택한 후에, 그리고 눈에 잘 띄는 색상 형광 초록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있는 선택 아이콘을 눌러주고요. 선택 경계 그리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내측 옵션을 설정해주고 선 굵기는 충분히 좀 두껍게 한 30픽셀 정도로 해볼게요. 완료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30픽셀 정도의 라인이 이렇게 안쪽으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더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자, 이번에는 검정 색상을 선택하고 동일하게 작업해 줍니다. 내측을 선택하고 30픽셀을 정확하게 맞춰주고요. 완료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포도 있는 쪽으로 이렇게 검정 색깔 라인 레이어를 옮겨주세요. 자, 그리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 폴더에 검정색 테두리를 옮겨주고, 그 다음에 포도는 하나를 더 복제를 해서 복제한 포도 레이어를 폴더에 옮겨주세요. 그러면 이 폴더 자체를 이렇게 움직여 주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 캔버스가 선택되어 있다면 선택 해제를 해주고 나서 이동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이동을 할 때 보시면 그대로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위아래가 움직여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할 때는 이 수평 수직으로 조작이라는 옵션을 활성화시켜 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이동을 하다 보면 이 포도 레이어만 이동이 됩니다. 자, 폴더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폴더를 선택하고 탭 위치의 레이어 선택을 이번에는 꺼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하면 이 포도와 검정 색깔 라인이 다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 주는데요. 자, 정확하게 확대를 해서 이 검정색이 화면 바깥으로 딱 가는 순간까지만 움직여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드래그해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자, 여기까지 왔을 때는 한 칸 한 칸 한 픽셀씩 조금씩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동 툴이 아닌 옆에 있는 변형 툴을 활용하면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한 칸씩 이렇게 움직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한 칸 딱 움직이는 순간, 검정색이 사라지는 순간을 보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도 이미지가 이어지게끔 배치가 된 거예요. 자, 근데 포도랑 수박이 지금 보니까 너무 가까이 있죠. 그러면 수박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들을 보면서 좀 조정해 주어야 됩니다. 수박 위치를 또 잡아주고요. 수박 위치 말고도 사과 위치, 이런 것들을 다른 개체의 그 위치들을 보면서 좀 조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박을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박을 옮기는 과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수박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자, 컬러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캔버스를 전부 다 선택하고요. 자, 검정색을 선택하고 선택 경계 그리기 눌러서 내측 30픽셀로 한 번 더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폴더를 하나 더 만들고요. 검정 색깔 테두리 레이어를 옮겨주고 그 다음에 수박 레이어를 복제를 한 후에 옮겨주세요. 되었다면, 자, 이동 툴을 선택하고 수평 수직으로 조작을 활성화, 탭 위치의 레이어를 선택을 끄고 이동시켜주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이쯤 왔을 때 변형 툴을 선택해서 한 칸씩 움직여가면서 딱 검정색이 없어지는 순간까지만 위치 이동을 해준 다음에 완료를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포도 이미지와 수박 이미지를 경계선에서 이어지게끔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머지 과일들의 이미지들은 이동 툴을 선택해서 다시 위치 조정을 적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임시로 만들어 두었던 테두리는 눈을 감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경계선에 걸치는 이미지가 아니라면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더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기하학적인 무늬들을 조금씩 추가해 가면서 빈 여백들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패턴 타일을 만들었는데요. 자, 제대로 이것이 이어지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 자체를 저장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이 제대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삽입 메뉴를 누르고 이미지를 선택해서 사진으로 들어가서 만들었던 패턴 이미지를 추가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들어왔죠. 자, 이 이미지를 이렇게 놓고요. 복사,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두 타일이 딱 붙으면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위아래도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붙여넣기 하여 위아래쪽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다양한 일러스트 기법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패턴 무늬들을 그려보고요. 그 패턴들을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만의 포장지 무늬, 벽지 무늬 같은 예쁜 패턴 무늬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일러스트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